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들, 요즘 사회에서 착하다라는 말이 좋은 말로 쓰일까요? 나쁜 말로 쓰일까요? 요즘에는 착하다라는 말이 꼭 좋은 말로만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이 너무 손해보는 경우들도 많고 테이커들에게 당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속 좋게 언제나 좋게만 착하게만 사는 게 답이 아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지 말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은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도 기버였고요, 제일 꼴찌에 있는 사람도 기버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상위에 있는 기버들, 그리고 제일 하위에 있는 기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성공하고 이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을까? 매출도 자기 할 것도 잘 못하고 남한테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그럼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한 연구가 있었어요.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소득과 신뢰의 적정량을 관한 그 연구가 있었는데요. 타인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연구에서 1점에서 10점 정도를 매기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소득이 정말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점수를 몇 점을 준 줄 아세요? 10점 모두를 줬을까요? 네, 예상컨대 10점 모두를 안 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짐작을 하시겠죠.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8화를 줬대요. 8점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성공 평가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기버들은 8점을 줬다라는 8점을 줬다라는 거는 그랜트의 연구 결과하고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8점 이상을 신뢰 점수를 줬다? 상대방을 정말 완전히 믿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너무 믿어서 다 퍼주고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걸 먼저 하고,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득에서도 결과적으로 소득 차이가 그 8점을 줬던 사람들보다 7%나 낮았다라고 해요. 물론 8점 이하를 준 사람들은 피험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무려 14.5%나 차이가 났다라고 해요. 14.5%가 작은 것 같지만 대졸자하고 고졸자의 소득 수준 차이 정도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득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타인을 신뢰할 때는 전적으로 믿고 그 사람들에게 퍼주기만 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자기 일을 등한시하고 남들 좋은 일만 시키다가 모든 게 끝난다라는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도, 남을 신뢰할 때도 8할 정도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남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때도요, 내 여력 안에서 8할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2할 정도만 봉사를 하고요, 2할 정도는 나를 챙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왜 기버가 돼야 되지? 그냥 테이커나 매처가 되면은 빨리 돈도 벌고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 군대에서 있잖아요. 군대는 되게 엄격하고 철두철미하잖아요. 철두철미한 이곳조차도 최고의 지휘관에 오른 사람들은 결국에는 기버래요. 정말 철두철미하고 냉혈인갈 같은 사람들도 최고 지휘관에 갔을 때는 남을 돕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사람들 기버라는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 남들 좋은 일만 시키고 막 이러다가 속으로는 속이 문드러져서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단명할 거야, 그리고 빨리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터머니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장수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버여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상대방을 100% 신뢰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 기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착하기만 한 꼴찌인 기버요. 그렇다면 정말 기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8할 정도를 딱 믿고 가는 것도 쉽지도 않고, 2할 정도를 남겨놓고 내 걸 챙기는 거,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좀 편하게 매처로 살면 안 돼? 그냥 매처로 살면서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많은 데이터에서 자기 입속만 차리는 얌체들이 승진도 빠르고 돈도 더 풍족하게 벌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다라고 해요. 남을 밟아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기쁘기만 하겠어요. 남들보다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자기 입속만 챙기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테이크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행복하지가 않다고요. 네덜란드의 사회과학자 중에 한 분이 행복 연구의 대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연구를 했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몰도바라는 나라래요. 몰도바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낮대요. 왜 낮은 줄 아세요? 몰도바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앞선 연구에서도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8할 정도를 신뢰할 경우에 성공한 기버가 될 수 있고 소득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몰도바의 사람들은요, 이 연구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근처도 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몰도바의 문화라든지 그 사회에 만연돼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데요.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인데요. 집단 이익을 위해서 단체 행동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집단이 뭐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행동이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대학을 입학할 때도 뇌물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 쟤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신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35세 미만의 의사들에게는 진료를 받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진료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밑에 의사들이 하기조차도 뇌물로 땄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를 하지 않는데요. 신뢰를 하지 않는 집단이 어떻다? 행복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행복하면서 성공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버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기버로 살아가면서 실패한 기버가 아니라 성공한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패한 기버와 성공한 기버를 이 실패한 기버를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먼저 제동장치를 거셔야 되세요. 나는 실패한 기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뭐 봉사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월요일엔 지쳐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제동장치요. 제가 앞서도 8알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8알 정도만 신뢰를 하고 2알 정도 내가 가용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가용 범위 내에서 내 실속을 챙기라고요. 2알 정도는 내 실속을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주일에 2시간 자원봉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 자원봉사만으로 충분합니다. 쇼나 루보머스키라는 연구에 따르면 띄엄띄엄 덩어리 선행을 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가랑비 내리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정해놓은 기버는 남을 돕다가 자기 일을 등한시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요. 남만 좋은 일을 시키고 내 일을 등한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딱 좋은 정도는 1년에 100시간 정도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길게 볼 줄 아는 기버가 되셔야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단발성으로 이거 딱 하고 지쳐버리는 기버가 아니라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기버가 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 좋은 멍청이가 안 되고 성공한 기버가 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6가지 규칙이 있다라고 해요. 그 6가지 규칙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에게 맞는 물을 찾아라. 나에게 맞는 물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정의 힘은 너무 강해서
내가 이 부정에 아무리 긍정의 힘이 있더라도 이 부정을 이길 수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이거는 입이 닳도록 얘기를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만약에 취업할 일이 있다면 그 조직의 분위기가 긍정적인지 열정적인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조직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들어가세요. 내가 정말 열정이 가득해. 그리고 나는 뭔가의 환경 세팅을 해서 도약을 하고 싶은데 그 조직이 그런 조직인지, 아니면 테이커들만 바글바글바글해서 내가 뭔가를 다 뺏어 먹는 그런 조직인지, 아니면 밟고 일어서야 되는 조직인지, 어떤 조직을 가더라도 테이커들은 꼭 존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테이커와 매체들이 제일 많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는 없대요. 우리가 당신이 그들을 닮았으면 닮았지 그들을 바꿀 수는 없는 게 현실이래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회사 조직 분위기는 안 바뀌거든요. 팀에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조금만 더 해봅시다.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한들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쟤는 뭐야? 쟤는 뭔데 저런 얘기를 해? 쟤 자기 혼자 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주변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썩은 사과 하나가 전체를 썩게 만드는 전염병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불행 중에 다행인 건 뭐냐면 혹시나 지금 나쁜 행동, 정말 부정적인 그런 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착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 긍정의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을 찾으셔가지고 그들끼리 한번 뭉쳐보세요. 조직에서도 맨날 뒤에서 팀장 욕하고 맨날 뭐 이렇게 나 이거 이렇게 해서 너무 싫고 회사는 왜 이 조직이 안 바뀌어? 대표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래.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면 바뀔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세요. 긍정적이고 조금 바뀌려고 하는 사람, 물론 그 부정적이 너무 강해서 바뀌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서로 착한 행동을 주고받으면서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바뀌어요. 조직에서 그래서 물갈이를 많이 시키잖아요. 열정이 없거나 긍정적이지 않거나 팀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조직에 계속 남아있죠. 그게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는 법칙도 없고요.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업무는 그 사람이 알아서 진행을 하게끔 두시고요. 긍정적인, 이왕 회사 다니는데 즐거워야 다니죠.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나에게 맞는 물을 찾으세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조직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사회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어떤 학부모를 만나면 여기 반이 너무 싫어. 여기 애들은 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는 뭐 4층에 살면 벌레들이 너무 많고 뭐 계속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차단을 하세요.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도 않을 뿐더러 내 머리조차도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환경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세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 계시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긍정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으셔서 그 사람들과 뭉치시기 바랄게요.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라면 그런 조직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찾아 나가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에 묻어서 부정적이지 않았던 생각들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간 조직이나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멀리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 협력의 중요성은 정말 지겹도록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무조건 믿어야 하나? 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믿어야 돼? 마치
눈앞에 몰도바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믿으면 나 혼자 바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얼간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하나에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 제수 딜레마라는 게임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어. 두 친구가 같이 재수가 있었는데요. 한 재수가 상대방을 비난을 해서 이 사람이 시켜서 이렇게 했고 그렇다 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징역을 5년형을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 경우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서로 불리한 진술을 했어요. 그럼 둘 다 3년형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진술을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냥 둘 다 1년 징역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몰빵을 하게 되면은 징역 5년. 아니면 둘 다 이 사람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3년. 만약에 둘 다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에요 라고 부정을 하게 되면 징역 1년이에요. 그럼 이때 상대방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재수 딜레마에 걸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기서 하나의 실험 결과가 나와요. 로버트 엑셀로드라는 엑셀로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극에 달하는 시대에 신뢰와 협력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대요. 정말 신뢰하고 협력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뭐지? 이 사람은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뭐지? 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제수 딜레마라는 게임을 시작을 해본 거예요.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끼리 제수 딜레마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누가 가장 우승을 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명령 프로그램 딱 2줄인 프로그램이 이겼대요. 그 프로그램 명령어가 뭐였게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바로 티포텟이라는 전략인데요. 이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공격했어? 그럼 나도 너를 공격할게. 네가 정말 착한 행동을 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착한 행동을 할게. 이게 전부래요. 이게 뭐지? 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핵심 비결이 뭐였냐면 착한 행동을 한 거예요. 먼저 착한 행동. 먼저.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힘이 세요. 나쁜 사람들은 초기에는 유리하게 금방금방 성적이 올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반자들은 협력자가 거두는 고득점을 얻지 못해요. 협력하게 되면 더 점수를 많이 따는 거예요. 둘이 협력하게 되면 아까 제수 딜레마에서도 우리 둘 다 안 했어 라고 했을 때는 징역 1년이었잖아요. 협력할 때는 처음에는 배반하고 해서 점수를 많이 딸 수는 있지만 협력하는 사람들이 총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너 자꾸 배반하지? 이러면서 배반했던 사람들 다시 넘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핵심 비결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반자들은 협력자가 거두는 고득점을 얻지 못했을 뿐더러 야가 빠진 테스터류의 프로그램들도 배반을 하지 않는 점수를 따르니까 협력 플레이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배반을 하던 사람들 점수를 계속 못 따잖아요. 그러니까 협력 플레이로 돌아섰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참가자들의 협력을 끌어냈대요. 항상 먼저 협력의 손길을 내미는 호의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착한 프로그램을 만나면 두 프로그램은 모두 협력했기 때문에 둘 다 점수가 올라갔던 거죠. 그런 다음에 나쁜 프로그램은 응징을 한 거예요. 주저앉지 않고 응징을 해버렸대요. 결국에는 나쁜 프로그램은 죽게 되어 있고 협력을 했던 프로그램들은 이기게끔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하다면 보복하라. 필요하다면 보복하라 라고 얘기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응징하라. 오른뺨을 때렸다고 왼뺨을 내미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배신은 먼저 하지 말라라고 했대요. 나쁜 짓을 했어? 그럼 나쁜 짓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응징하게끔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했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직전 라운드에 했던 행동만 기억을 했대요. 뼛속까지 배반으로 물들거나 완전한 안수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상대 프로그램에게 모든 최선의 행동을 보였대요.
심지어 다른 프로그램들한테 게임 비법까지도 전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진짜 단순하게 2줄짜리 프로그램 T410 이 프로그램 이겼대요. 이 사람 했던 비결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너가 착한 행동을 했어? 그럼 나도 착한 행동을 할게. 근데 선행은 먼저 베풀게. 처음에는 질지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길 수밖에 없었고, 배반을 하던 프로그램들도 자꾸 배반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엔 점수가 낮아지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게끔 했고, 그 다음에 이 배반하는 사람들을요, 마음에 조금 누그러들게 되거나 얘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용서를 해줬대요. 그리고 다시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 같이 게임하자. 그 대신 너가 다시 배반을 하면 나도 배반을 할 거야. 하지만 너가 협력을 하면 나는 계속 너랑 협력을 할 거야 라는 시스템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단 2줄? 이게 이긴다고? 그래서 더 훌륭한 프로그램 없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굳이 만들자면 너그러운 T410이 더 많은 점수를 올렸고 성공률도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 편을 만든 거죠.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 배반을 하니까 얘를 그래 너 배반했어? 배반.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래 너 배반했지만 나 이제 이 정도 마음이 풀렸어. 우리 같이 잘해보자 라는 마음 자세로 다시 협력을 하기 시작했던 것들, 그것을 너그러운 T410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더 많은 협력을 이뤄냈고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었대요. 결과적으로 착하게 행동했고 용서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냈고 필요하면 보복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보복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죠. 너무 주기만 하지 말라고요. 내가 당했으면 보복도 하라고요. 너가 나의 성과를 가져갔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회에서의 어떤 관계망을 해쳤어? 그럴 때는 보복을 하시라고요. 보복이요? 어떤 보복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문내기래요. 소문내기. 제 나쁜 점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풀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나의 성과를 가져가거나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윤리 개념을 깼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범을 깼거나 자기 입속만 차리거나 그럴 경우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쟤는 저런 행동을 했어. 사실을요. 사실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만 내 속마음이 조금 풀려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런 사람일 수도 있겠거니 하고 상대방은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도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이요, 2번째 전략은 뭐냐면 먼저 잘 보이고 협력하라거든요. 먼저 잘 보이고 협력하라. 먼저 잘 보이고 협력하라. 기버가 매처보다 더 성공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상대방을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도와준 거예요. 내가 먼저 도와준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줄 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은 만큼 상대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상호성에 대한 감정이 생기게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언니 취업할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이트 한번 보는 게 어때? 라는 거 되게 작은 오해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준 거거든요. 아니면 음식이나 과일을 샀는데 언니 이게 있어서 조금 더 먹어볼까? 아니면 우리 아이 옷이 작아졌네. 언니 이거 너무 깨끗한데 한번 해볼까? 저한테는 되게 작은 호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상호성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받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마음에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나도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받고 나서 뭔가를 돌려주고 싶어하고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양해하는 거예요. 먼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서 괜찮아요? 아니면 시간 되면 제가 아이를 조금 더 봐드릴까요?
아니면은 언니 제가 이거 사면서 언니 생각나서 하나를 더 샀어요 라든지 이렇게 먼저 호의를 베풀게 되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갚아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처들보다 더 성공할 수 이유는 정말 먼저 베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은 먼저 한번 베풀어 보세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밥 한 끼를 먼저 사줘 보시고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저는 되게 작은 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요리를 막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 반찬하는 게 고민거리고 내 음식하는 게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랬는데 꼭 저한테 매번 김장을 하시면은 김장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반찬을 하면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그런 호의를 받았을 때는 제가 한 번이라도 손이 더 가고 그 아이를 눈에 더 여겨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뭐라도 갚아주고 싶다고요. 내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 뭐라도 하나 더 들어주고 싶거든요. 그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이왕 그 사람이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뭔가를 줄 수 있게끔 만들던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고요. 손해보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잘 보이고 협력하는 거예요. 네, 상호성이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디펙 멜호트라 교수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협상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강하게 나가라, 무게를 잡아라. 이게 아니래요. 상대가 나를 좋게 보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호의를 베풀어라. 먼저 호의를 베풀어라. 세 번째, 속없이 주기만 하지 마라. 이것도 중요하죠. 속없이 주기만 하지 마라. 자기 것은 하나도 못 챙기고 퍼주기만 하는 식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은 당연한 권리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성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대요. 엑셀로드 대회 우승을 위해서는 보복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했고 보복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는 이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호의를 권리로 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업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제 책임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성적을 올려주는 것도 저의 책임이고 아이들에게 너의 재능에 대해 지지를 해주는 것도 저의 책임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저에 대한 책임이에요. 책임이자 의무예요. 그런데 직장맘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의 전제, 그거는 전제로 두고요. 아이를 2시간, 3시간씩 학원에 두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2시간, 3시간 있는 거는 괜찮아요. 아이가 있는 거 색종이 접기 좀 하고 그림 그리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영어를 조금 더 접하게 하고 그것까지는 좋으나 그 아이들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받는 행동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지지하고 제한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이러는 거예요. 돌봄 교실 갔다가 한 4시쯤 마치니까 내가 회사 마치면 한 6시 반이야. 그러면 집에 오면 한 7시 되니까 7시쯤에 픽업할게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4시부터 7시까지는 영어 학원에서 좀 있게 해줘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걸까요? 그 아이가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학업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제가 해야 되는 권리를 정확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아이를 저녁 마감이 되고 나서는 괜찮아요. 마감이 되고 나서 뒤에 사정상 이렇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게 3시간, 4시간을 보는 것이 당연하게 좀 해줘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이걸 해주니까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네. 내가 문법 특강을 해주니까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네. 또 한 번은 이런 경우 아이들한테
기초적인 문법은 저는 알려주거든요. 왜냐하면 저학년 애들한테 가르쳐 주진 않지만 고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너네들이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볼 줄 알아야 돼. 문법을 알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야. 해석을 정확하게 잘 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라고 제가 알려줘요. 그럴 때 아이들의 태도가 어떤 줄 아세요? 요즘 아이들의 태도들은 잠아요, 지겨워요, 배고파요. 당연한 권리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길 바라고 조금이라도 더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특강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럴 땐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죠. 너희 부모님 힘들게 해서 학원 다니는 거야. 그 돈 허투루 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걸 알려주고 내가 그 아이가 잘 될 거라고 지지하는 건 지지를 해요. 지지한 다음에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당연하다든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혹시나 호의를 내가 이걸 해주는 거를 그냥 호의상 해주는 건데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열심히 일하고 생색을 내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고 생색을 내세요. 자기 입속 차리는 남체들이 막 이렇게 상사들한테 가서 이렇게 살살살살 거리는 것들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했는 거에 대해서는 생색을 내야 돼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안 팔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했던 업무가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한테 가기 전에 일일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 주간 보고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회사의 업무 스케줄상 이제 일일 보고라든지 주간 보고는 대부분들의 회사에서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챙기지 못하는 거에서 그냥 부서장이 얘기하기도 전에 그냥 내가 이렇게 챙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데요.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못 챙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했다면 그걸 생색내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됐고요. 이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노티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했던 거를 알려야지 그 사람들도 알아요. 가장 좋은 예가 그거죠. 상품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그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무료 시연 같은 걸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푸시고 열심히 일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색을 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그 실패한 기보로 살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멀리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멀리 보게 해야 합니다. 눈앞에 당장의 이익이요. 입속 차릴 수 있죠. 그 사람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결국에는 알게 돼요. 결국에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윗상사까지도 알게 되는 날이 있다고요. 당장에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는 결국에는 퇴사하게 되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퇴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그다음 능력이 있으면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실 거고요.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 늪에 빠질 거예요. 그런 테이커들만 만나서 결국에는 할 거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살게끔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들 걱정하실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내 길만 똑바로 보시고 결국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 길을 같은 편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내 편을 만들어 가시면서 가면 된다고요. 당장에는 손해볼지언정 여러분들이 생색 내시고 그 다음에 내 편을 만들어 가면서 협력하면서 같이 이득을 얻어 가시면 된다고요. 그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너그럽게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라. 이게 잘 안 되죠, 사실은. 나 쟤 정말 정말 죽도록 너무 싫어. 정말 미워 죽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만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아쉬운 관계도 있어요. 저 친구 참 좋은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살짝 삐끗해서 조금 껄끄러운 관계 되신 분들 없으세요? 저는 그런 관계인 분이 딱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사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약간의 관계가 살짝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에서는, 안 봐도 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그 사람도 마음의 감정의 골이 조금 풀리게 되고 저도 감정의 골이 조금 풀리게 돼요. 그러면서 쟤도 그럴 수 있었겠지. 저 친구도 그럴 수 있겠지. 내 입장도 그럴 수 있겠지. 라는 이해가 돼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먼저 너그럽게 용서를 해보시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간관계에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먼저 한번 연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살짝 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굉장히 조금 틀어지거나 어색한 관계가 된다면 이 배반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끊기 위해서, 어색한 인간관계를 끊기 위해서 먼저 한번 용서를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고요. 전화 한번 하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 문고리에 걸어 두신다든지 아니면 책상 위에 초콜릿 하나 놔주신다든지 그때 내가 이랬어. 그런데 우리 이런 관계 아니었잖아. 우리 나중에 점심 한번 할까? 라고 메모를 남긴다든지 이렇게 먼저 너그럽게 용서를 해보시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어요. 먼저 연락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스스로 완벽한 적이 없잖아요. 나도 완벽하지 않다고요. 나 다이어트 해라고 선언하고도 옆에 동료가 사갖고 오면은 도넛 같이 먹고 있잖아요. 입안에 목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나도 못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이어트 해라고 선언하고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티포텟이 단 한 라운드에서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전체 총점에서는 높았던 이유가 상대 참가자에게 신뢰의 행동을 가르쳐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남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가끔은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가끔은 이 친구가 얄미울 때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싫을 때도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거나 친함에도 불구하고 속상해하거나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열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7은 좋고 3은 싫을 수 있어. 그런데 정말 네가 이 친구가 좋은 7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7로서 3을 감싸줄 줄 알아야 돼. 이 7개로 그 단점 3개를 감싸줄 줄 아는 게 진정한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에게도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도 매일같이 좋았다 싫었다를 반복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조금 용서하기 힘들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미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조금 틀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이렇게 용서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큰 거 말고요. 작은 거로. 남들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 주시고 먼저 너그럽게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6가지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어떤 나에게 맞는 물을 찾아라. 사람 조금 멍청이가 되지 않기 위한 6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물을 찾아라. 부정의 기운을 이길 수가 없다. 긍정의 기운인 나에 맞는 물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잘 보이고 협력하라. 남이 나한테 베풀어서 상호성의 법칙이 발생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양하는 거 내가 먼저 베풀어서 그들도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해라 라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속 없이 주지만은 마세요. 2할 정도만 베푸세요. 8할 정도만 신뢰를 하시고 2할은 내 걸 챙기시라고요. 속 없이 주기만 하지 마시고, 티포텟에서 얘기했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해야 된다면 보복하세요. 소문 조금 내고 나면요, 속이 후련해요. 내가 속상했던 마음이 조금 풀어져요. 아, 쟤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속 없이 주기만은 하지 마라. 네 번째, 열심히 일하고 생색내라. 여러분들 생색내지 않으면 몰라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도요, 너 이만큼 하기까지 선생님 이 정도 해줬어 라고 생색을 내고, 너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만큼 발전했어, 전후를 보여주시고요. 상사한테 저 이런 상황들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밀어넣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생색을 내세요. 그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번째, 멀리 봐라. 그리고 남들도 멀리 보게 해라. 당장에는 착한 행동이 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서로 협력을 이끌어내서 같은 편을 만들라고요. 같은 편을 만드세요. 그리고 6번째,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다.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용서해줘라. 그리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요, 다시 한번 조그만 거라도, 귤 하나라도 이렇게 놔주시면 마음이 풀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보는 그런 전략들로 성공한 기버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퍼주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가랑비 내리듯이 매일매일 지쳐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일주일에 2시간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복해 주시고 먼저 베푸시고, 그 다음에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도 가지신다면 분명히 성공한 기버로서 자리매김하실 수 있겠습니다. 착하기만 한 멍청이로 살지 마시고 자기 입속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용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